오늘의 두 번째 안랭킹입니다. 송영길이 김부선을 언급한 이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거기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들이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GTX-D 노선이 지금 김부선 그래가지고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이 서부 지역에 상당한 지금 민심에 이반이 있어서 전향적 검토를 우리 정책실장님과 하도록 하겠고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SMR 분야를 정말 연구하고 있는데 SMR 분야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거를 잘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김부선은 저희가 아는 그분이 아니라 김포와 부천을 잇는 노선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희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원전 협력을 꺼낸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최현일 평론가님,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사실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예. 문재인 정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의 전환적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제 정부예요. 예. 요건 어쩌면 한미 정상 간의 의제가 잘 맞을 수도 있는 대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부 초기에 발표가 공론화됐습니다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선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단 한 개의 원전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60년 이후에나 지금 이제 원전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하나하나 끝날 때 새로 짓거나 연장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접어나간다. 60년 이후에 실현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부가 또 몇 번의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당대표가 된 신임 당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깨알 같은 메모를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가 저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왜 첫 사담회에서 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된 게 저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논제도 좀 다뤄주십시오 하는 건의, 또 이제 이 지역 현안, 특히 지금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를 다뤄서 지금 국민들이 이 부동산 사태 때문에 분노했던 것을 가라앉혀야 차기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 한 게 송영길 대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하는 형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위원님 어제 첫 상견례를 이후로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확 바뀔 것이다. 네.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무게추가 쏠려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다른 열차를 저는 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임기가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보면요. 이 결과대로라면 서울에서 민주당 의원들 당선될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부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김포하고 이제 부천 쪽인데 여기 사실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밀려난 분들이 많이 이제 김포 쪽에 많이 사시고 또 30, 40대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서울에 이제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퇴근에 GTX-D 노선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딱 서울 지점에서 딱 끊기고 그때부터 지하철을 이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걸 하려면 연장을 강남까지 해주라 이런 요구를 하고 지금 차량 시위도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이쪽에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약에 나중에 선거를 할 경우에 과연 이 의원들의 자기 당선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의견을 송영길 대표는 지금 가서 면전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탈원전을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했는데 또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새롭게 하자면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시계는 이제는 선거를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송영길 대표 더 험한 이야기 할 겁니다. 왜냐?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 대통령들은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을 해버렸어요. 아예 자유롭게 그냥 당신들 하는 대로 하시오. 탈당을 해버렸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떻게 될지 이 등등에 따라서 여당,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굉장히 더 악화되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되든지 예. 그럴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주문한 송영길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듣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송영길 대표가 모두 발언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까지 남은 날짜를 대표실에 써놓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에서 재신임을 받아야만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유지아 변호사님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예, 뭐 은근슬쩍 압박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지금 4.7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지금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서울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민심이 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그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전국 주도의 어떤 운영 그 권리를 청와대에서 당으로 돌려달라. 당이 이끌어가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압박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런 어떤 당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수용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청와대와 지금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긴장과 협력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지금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거나 이 지금 수위를 유지하면 제 생각에 당청 관계는 이제 적절한 어떤 균형 관계로 갈 것 같지만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빠진다든가 이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더 치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은 모두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개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대통령에게만 뿐만 아니라 국민들아 보라. 우리는 할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국민에 대한 메시지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고. 좀 예. 두루두루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유지아 변호사의 어떤 전국 전망은 유 변호사의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